제가 처음에 저는 2012년 제가 4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처음 오신 분들 보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려고요. 아침에 일찍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산등성이마다 울긋불긋 이렇게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단풍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꾸 제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대 때는 사람들 40살쯤 된 사람들을 보면요, 40살이 되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죠? 네, 해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요, 젊은 날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마음이 깊어지면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차피 나는 나이가 들어갈 건데 나이가 들었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요, 정말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고 하면은 저는 3남매 중에 맏딸입니다. 그런데 30도 안 된 저희 엄마가 6살, 8살, 10살 세 아이를 혼자서 기르는 가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3교대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 아이를 보면서 3교대 근무가 힘들었던지 나중에는 야간에만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10시가 돼서 공장에 들어가시면 아침 8시가 돼서 나오셨고, 그러면 저희들을 챙겨가지고 학교로 보내주고 그리고 살림을 막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항상 방문을 열어보면 저희 엄마가 빨래를 개다가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거나 혹은 방을 닦다가 엎어져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때는 그것이 별로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아이 둘을 낳고 보니까요, 아이들 빨래가 어떤가요? 수다스럽지요. 팬티며 손수건이며 옷이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새 아이의 빨래를 세탁기도 없이 손빨래 하시면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크면 환경이 나아지겠지,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좋아지겠지, 내가 돈을 벌면 좋아지겠지 라고 하면서 계속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시집장가 가고 두 아이를 낳아도 엄마에게 10원짜리 한 장 그렇게 그냥 드리는 거가 사실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요, 아이들 그렇게 젊은 날 고생해서 키우시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났는데도요, 저희 엄마가 노후에 더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사람이 정말로 부지런히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제가 키우면서 어디 가서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주면 그럼 많이 주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도 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더 벌면 뭐해? 200만 원 더 벌면 뭐해? 조금 더 좋은 거 먹으면 뭐해? 조금 더 넓은 집에 살면 뭐해? 어차피 나는 내가 그 삶을 살다가 똑같이 노후가 되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될 건데 그 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되었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희망도 비전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냥 하루하루 쳇바퀴 도는 삶을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아는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애터미 치약하고 칫솔을 전달해 주면서 저한테 경희야, 이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네가 소개하면 너에게 수당이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 제품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은 애기 엄마답게 아이들 건강이나 제가 쓰고 있는 생필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많은 조합들에서 정말로 좋다고 하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나쁜 것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유기농 제품들, 제 딴에는 좋은 제품들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990원짜리 칫솔과 2,900원짜리 치약을 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그것을 제가 선반 위에 올려놓았는데요, 남편이 그걸 써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경희야, 이 치약이 너무 좋은데 이것을 네가 조금 더 사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 뭐라고? 이렇게 싼 게 이렇게 좋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소비자를 만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요,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내가 한번 이 일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처럼 2012년 4월 달에 처음으로 세미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문 판매를 한 적도 없고 네트워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몰랐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혹은 내가 뭔가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싸고 좋은 제품, 그렇다고 하면 나는 소개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회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제품이 왜 좋은지, 왜 싼지를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을 제가 업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 좋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강의 때 회장님께서 비전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꿈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 있으세요? 그죠? 다들 꿈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고 산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요, 제가 꿈을 이루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돈 버는 게 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은 뭐냐고 하면, 경희야, 얼른 돈 벌어서 엄마 도와드려야지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꿈이 있냐,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괜히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내가 성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날 집으로 가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게 될 건데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호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있었다고 했지요. 저희 엄마 노후 정말 좀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을 때 엄마한테, 엄마 이거 엄마 집이야 하면서 등기부등본 하나 엄마한테 내미는 날, 그날 정말 행복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제 마음이 흔들리는 때가 없었을까요?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점포 무자본이래요. 경험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대요. 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성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만 믿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제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흔들리면서요, 어느 날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고 하면요, 저희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애터미라고 하는 일을 내가 만났는데 그 일을 보니까 엄마 노후를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3년만 우리 애들을 봐주면 엄마 노후를 내가 해줄 테니까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를 좀 봐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미친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큰딸이 와가지고 다단계 한다고 하니까요,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경희야, 이서방하고 니하고 그냥 재밌게 살아. 엄마 노후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엄마 아니야, 우리가 정말 잘 살려고 하면 엄마가 우리 애를 봐줘야 돼. 그러면 내가 엄마들 새끼까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막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저희 엄마를 집으로 모셔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놓고 났는데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알아먹어서 다시 엄마 현실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요 어떤 목표를 세우시잖아요. 그 목표를 내가 이루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우신다고 하면 이게 애터미 사업이잖아요. 여러분들 30년, 40년, 5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아마 많은 사업들을 해 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업이요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꽃길만 걷던가요? 아니죠. 가다 보면 힘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처음 진행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에 이 목표가 정확하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라도, 혹시 마음이 약해질 때라도 사업의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목표 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단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면요, 반드시 내가 살아왔는 삶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살아왔는 삶을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애터미 사업은 무전폭, 무자본으로 서민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은 확실하지만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그때 당시에 16개월짜리 아기랑 7살짜리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밥 먹이면서 제가 기저귀 갈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가서 이 아이들을 봐주기만 하면 내가 엄마를 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대가지불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계시던 일들을 접고 저희 집에 결국에는 못 이겨서 오시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을 봐주게 되고 저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엄마의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결단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요, 16개월짜리하고 7살짜리 아이를 보는데요, 그것들을 어딘가에 보낸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요, 16개월짜리 아이를 시간을 내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맡기러 가는데요, 뒷걸음질 치면서 소스라치게 막 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목덜미를 탁 잡아다가 딱 끊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으로 가서 집어넣고 나왔어요. 근데요, 나오는데요, 왜 제가 집어넣었다고 표현하냐고 하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엄마! 엄마! 하면서 사생결단하러 우는 그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오는데 제가 가슴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제 아이를 저렇게 우는 아이를 맡기고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어 봐야 내가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네가 울고 있지만 엄마가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서 엄마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공부를 시켜주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어린이집에 맡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결단을 하고 대가지불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한 번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미나에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하려고 하면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한 달이 됐고, 두 달이 됐고, 세 달이 됐어요.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4달째 참석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스폰서님들은 제가 알아줬나 봐요. 제가 어깨에 힘이 빠졌구나, 사업 진행하면서 힘이 드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경희야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게요? 네,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저보고 하시는 말이 뭐냐고 하면, 경희야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아니, 대구에서 사업하려고 하면 사무실
화장실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게 하실 때는 언제고 집으로 들어가라니요. 제가 그때는 마음이 되게 야속했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하냐고 하면, 경희야, 정말로 이 사업이 내가 성공한다고 그 목표를 세웠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너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믿음이 없구나,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 성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3년 뒤, 5년 뒤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고 지금 나를 본다고 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엄마, 저의 엄마가 어떤 삶을 살게 된 건지를 꾸준하게 생각을 했더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 믿음을 가졌던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고객과 나와 관계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고객을 믿는 나는 어떤 결정을 할까? 일을 하다 보니까요, 파트너 사장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약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럴 순간에 저는요, 저 파트너를 믿는 스폰서인 나라고 하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할까? 그리고요, 스폰서님에 대해서도 가끔은요, 서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스폰서님이 나의 성공을 정말로 믿는 그런 스폰서님이라고 하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항상 저는 저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더니 어느덧 제가 성공자의 반열에 올라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말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헐렁헐렁해서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 말을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차고 자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알아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요, 이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함께 나와서 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터미 회사는요, 바이너리입니다.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소비자 그룹을 만들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 그룹을 처음에 만들어 나갔는데 잘 안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힘이 빠져가지고요, 또 제가 헐렁헐렁해지더라고요. 근데 세미나에 갔더니요,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고 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노라고 한대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런데요, 2번 가면요, 사람 마음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노가요 100%래요. 예스는요 0%래요. 그런데요, 그 사람한테 2번째 가면요, 노가요 80%가 되고 예스가 20%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3번째 가잖아요. 그러면은 노가요 50%가 되고 예스가 50%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노를 하는데 첫 번째 노하고 다른 노래요. 그런데 사람은요, 마음에 노가요 1%라도 없어야지, 예스가 100%여야지만 예스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갈 때, 2번 갈 때, 3번 갈 때 마음이 다르니까 그러면 한번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세미나에서 이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계속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원래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스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또 가면 되는구나, 또 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저는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처럼 정말로 애터미의 제품과 애터미 정말 싼 가격이요, 소비자들을 만들어주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애터미가 제품이 싸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제품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비자가 이렇게 한두 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약 하나 전달하고 칫솔 하나 전달하고 그렇게 폼클렌저 하나 전달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소비자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해 나갔을 때 제가 수당 얼마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화들짝 놀랐습니다. 7만 원 이렇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칫솔 하나 해봐야 얼마일까요? 그죠? 치약 하나 해봐야 포인트 얼마일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도 저는요 7만 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7만 원이 아니라요, 한 달에 7만 원이에요. 2주일에 15만 원 받는다면요, 그때는 횡재한 날입니다. 누군가가 뭣도 모르고 저한테 해모임 한 통 사줘도 날릴 거예요, 아마. 그날 하루 종일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비자 그룹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소비자를 제가 만들고 해도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안타까우셨나 봐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박 사장님, 100집에 100번 가지 말고 10집에 10번 가는 일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잘 안 들렸거든요. 근데 제가 소비자를 많이 만들었는데도 이 소비자가 바쁘기는 정말 바쁜데요, 그런데 잘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기는, 바쁘게 쫓아다니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냥 스폰서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세미나 갔더니 바쁘긴 되게 바쁜 것 같아, 그런데 10집에 10번 가도 100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던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는데 소비자 속에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혹은 제품을 많이 써줄 것 같은 사람들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세미나에 왔는데요, 저에게는 이 세미나 장소는 정보를 얻는 곳이기도 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팁을 얻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배워 나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힐링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세미나장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세미나장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요, 저분이 정말 그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분이 망한 오리탁집 아줌마인가? 정말 저분이요, 오라이 빠꾸만 하시던 택시 운전기사인가? 아니, 저분이 정말로 통닭집 아줌마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애텀이라고 하는 도구가 특정한 사람이 성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해 나가는구나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통닭집 아줌마도, 미용실 원장님도, 택시 대리운전 기사분도 여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애터미 안에 성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하게 되었고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제가 가슴이 정말 뭉클뭉클하고 그런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진행하실 때요,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 세미나 장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세미나에 빠지시면요, 애텀이라고 하는 일은 처음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일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어떤 정보를 쫓아가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회사가 아니에요. 항상 최정상에서 많은 정보들을 양상해내고 많은 분들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어디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받아서 알려주는 장소가 아니라, 애터미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해 나가겠다, 어떤 제품들이 나와질 거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해 나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무수한 많은 정보들이 이 자리에서 매번 같은 것 같지만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애터미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안에서 항상 꼭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미나 안에서 배워가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는요, 회사에 왔더니 회사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애터미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혜택입니다. 회원가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싸고 좋은 제품들을 취급하게 될 거예요. 이런 화장품이나 생필품들은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그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은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맞나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소비자로 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한 달에 13,000원, 그지요? 한 달에 6,400원, 한 달에 15,000원, 혹은 10,000원도 하지 않는 많은 건강식품들과 그리고 화장품들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30에서 50만 원, 많게는 더 많은 돈들을 애터미에 절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생필품은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10년 쓴다고 해봅시다. 30만 원만 줄여도요, 10년이면요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절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통해서 애터미는 소비자 하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된다. 그런데요, 또 두 번째 혜택은 뭐냐고 하면 자영사업의 기회라고, 그렇게 주는 것이, 자영사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큰 비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업이라고 하는 걸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무점포 무자본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 얘기를 제가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다고만 알렸는데요, 그냥 배달만 해주고 오고 배달만 해주고 오고 배달만 해주고 오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소비자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뭐를 안 했냐고 하면요, 배달의 기술은 했는데요, 자영사업은 안 했더라고. 자영사업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이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요, 어느 날요, 돼지국밥을 배달하러 오는 사장님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사모님, 제가 저 밑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 집에 돼지국밥만 있는 게 아니고 썩거국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대하고 내장이 들어가는데 요거를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그리고 맛있으시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배달해 가셨으면, 오셔서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배달의 기술가요, 자영사업자일까요? 자영사업자이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저한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탁 하고 알아지는 겁니다. 아, 자영사업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애터미라고 하는 일이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작은 일 같습니다. 제가 200만 원 벌어 갈 때까지요, 정말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쉽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데 200만 원 벌 때까지는 그 시간이 들었는데 200에서요 1,000만 원 갈 때 훨씬 더 짧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갔던 것 같아요. 더 짧은 시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1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갈 때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제품들을 계속 취급해 주시는 이런 회사와, 그리고 또 이런 세미나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이런 시스템과 많은 것들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함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그럴 때에는요,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라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사업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요.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내가 사업하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은요, 사업을 함께 진행하시고 계시는 스폰서님이나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계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업 성공에 대한 비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소비자를 만듭니다. 저는요, 소비자 못 만들어서 애터미 사업 성공 못 하시는 분 본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 먼저 못 만들었다고 하면 저만큼 못 만드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요. 사실 부지런히 이야기만 하면 소비자들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 소비자를 만들었는데요. 세미나에 한 2분 정도 모시고 와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혼자 옵니다. 그러시죠? 다음에 10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3분이 가시고요. 또 7분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오실 때 보니까요. 3분을 모시고 왔더라고. 그 다음에 15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또 보니까 다음번에는요. 2명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도 안 오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이 왜 사업을 정착하거나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정착하지 못하고 가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요. 많은 분들과 이 신뢰 쌓기 위해서 실패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남들이 내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끔 자신을 가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은요, 결국에는 많은 소비자 그룹을 만들고 함께 그들과 성공해 나가는 일인데요. 그분이 나를 믿게 하려고 하면 내가 정확하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익 중심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1%라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분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과 신뢰를 쌓고 그렇게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2년 반 전에 저희 남편이 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대 나와가지고 20년 동안 설계하는 일만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업을 진행하자고 할 때 전혀 함께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2년 반 전에 그 일을 그만두고 저랑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때 받은 월급이 6천에서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 당신이 받는 월급 가지고 당신이 노후가 되냐고. 그랬더니 노후 안 된대요. 그러면 아이들 원하는 것만큼 공부시킬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렵겠대요. 그러면 당신 어른들 노후를 해드릴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일을 왜 하냐고. 애터미 알아보라고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단계 하라고 한다고 저밖에 돈밖에 모르는 여자라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가슴에 들어갔던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년 반 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애터미 사업의 연금성 소득과 상속이나 시간의 자유에 대해서 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저희 시아버님께서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자식이 4명이시거든요. 그런데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각자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자기 일에 매여가지고 아버님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이 녹록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애터미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일을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고 다시 모시고 오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잘 치료를 받으시고 이렇게 많게 되셨으면 좋아하셨겠지만 아쉽게도 아버님이 이렇게 올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아버님한테 못 먹고 못 사는 모습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터미를 안 했으면 어쨌을까 하는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제가 정말 이 사업을 열정적으로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으면 반드시 자기가 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애터미를 통해서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